코리아 템베거입니다. 오늘은 2월 22일 오후 8시고요. 오늘도 좀 출장 갔다 와서 조금 방송이 늦었습니다. 일단 오늘도 좀 장이 안 좋았습니다. 오늘도 좀 장이 안 좋았고, 특히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죠. 10포인트 하락한 954, 코스피는 27포인트 하락한 3.79 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우선은 제가 가진 종목 중에서는 오늘도 손익이 마이너스 900이 났습니다. 마이너스 900이 났고, 오늘은 주로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효성첨단소재, SK이노베이션과 그리고 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빠졌고, 반면에 어떤 현대해상이라든지 이런 좀 보험주, 금융주는 좀 빠졌긴 했습니다. 보험주나 이제 금리 상승의 수혜주 위주로 좀 많이 좀 올랐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좀 장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금요일과 그리고 오늘 좀 재미없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JHL님께서 금융주에 대해서 좀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근데 금융주는 어쨌든 저는 현재 상태에서는, 올해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괜찮다고 보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10년물이 계속 오르고 있죠. 특히 미국 10년물이 계속 오르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금리 상승의 우려가 따르면서 나스닥이 안 좋고, 그리고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를 보자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금융주, 다른 나라의 금융주는 좋습니다. 글로벌 금융주는 좋습니다. 그리고 초과 상승 트렌드에서 소외되고 있는 흐름. 왜냐면은 지금 미국 국채금리 금리에 따른 인플레이션 공포 발생으로 지수가 조정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 은행주와 유럽 은행주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런 어떤 인플레 상황의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금융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수는 떨어지지만 금융주가 오르는 흐름이 있습니다.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위험 자산인 주식으로 돈이 빠지면서 주가는 하락할 수 있고, 그리고 금융주는 이제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어떤 혜택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거에만 좀 우리가 좀 많이 빠져 있다는 거죠. 빠져 있다는 거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대출 규제, 우리나라가 지금 대출이 많아요. 대출 규제, 그리고 중소기업이 대출 제한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각종 규제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어떤 대형 은행이나 이런 금융주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이제 좀 정부에서 관여를 하죠. 그래서 이번 연말에도 배당 성향을 예를 들어 40%가 보통 금융주가 40% 주는데, 배당 성향을 20%로 줄여라, 이런 거. 배당 성향이라고 하면 보통 은행이 한 1000억을 벌면 배당 성향이 40%라고 하면 400억에 대해서 배당을 줍니다. 각 주주에게 배당을 주는데, 그 배당 성향을 예를 들어 20%로 낮춰라 하면은 200억만 배당을 주라, 이런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부에서는 당연할 수 있습니다. 니네들이 돈을 많이 가져놔야 나중에 WDB나 이런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자금을 가지고 니네들 버틸 수 있잖아요. 좀 이겁니다. 그런 좀 위협,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하지만,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배당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렇게 대출을 규제하고, 지금 부동산 대출, 그리고 신용 대출 많이 규제하잖아요. 왜냐면 버블을 우려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참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대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은 좀 예민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그거는 뭐 정부의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은행주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어떤 메이저 글로벌 업체의 어떤 그 금융주보다는 지금 덜 오른 거죠. 덜 올랐기 때문에, 뭐 JHL님이 뭐 금융주, 뭐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를 사셨다고 했는지 얼마에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오히려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금융주를 오히려 좀 매수해야 되지 않나 싶고, 보시면은 얼마나 하방이 이게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빠질 캐퍼도 없고, 오히려 단기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얼마에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금융주는 뭐 이 보고서에도 얘기하지만 비중 확대라고 얘기하죠. 비중 확대라고 얘기하고, 오버웨이트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런 장에 대해서는 뭐 하나금융주도 마찬가지고 올랐지만 얼마에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그 제 의견이긴 합니다만, 예전에 그 박세익 전문가라고 이제 있는데, 그 이분이 그 사이트를 되게 잘 보세요. 사이트를 되게 잘 보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금융주는 그 가치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치주라고 볼 수 있는데, 흔히 말하는 가치주라고 하면 우리가 그 PER이 되게 돈은 잘 벌지만 주가는 오르지 않고, 그리고 PBR이라고 하죠. 주당 자산 가치보다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가치주라고 하는데, 이 박세익 전문가는 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치주의 함정은 최근에는 좀 위험하다라고 그 얘기하는데, 뭐냐면 그 뭐 기회 되시면 JHL님 한번 이런 동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저장해 놨는데, 이 워렌 버핏이면 꼭 박세익이 답한다. 요걸 한번 보세요. 여기에 그동안의 전설적인 투자가들이 남긴 명언을 가지고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좀 답변하는 그런 형식인데, 가치주에 대한 답변이 나오는데, 가치주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 그 1970년대나 이런 때는 그런 어떤 가치주 투자가 뭐 짧게 얘기할게요. 성공했다는 거죠. 왜냐면 그때는 세상이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지 않았고, 뭐 단적인 예로 그때는 대공황이 와서 주가가 30% 폭락해도 그 30%의 폭락한 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지금 현재는 6개월이 잘 안 걸린다는 거죠. 그만큼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제가 그 주식 투자하면서 느끼는 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합니다. 너무 빨리. 지금 뭐 작년에 뭐 BBIG,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렇게 BBIG가 주도한다고 해서 뭐 BBIG 육성 종목 우리가 키워놓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바이오는 지금 지고 있고, 게임도 좀 맥을 못 주고 있죠. 그만큼 근데 지금은 그런 우주항공이나 뭐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렇게 빨리 돌아간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빨리 돌아가고 있고, 그게 결국 우리나라의 주가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얼마나 뭐 컨텐츠도 지금 빨리 변화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빨리 오고 있고, 전기차로 가다가 갑자기 전장 부품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가치주의 함정에 좀 빠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박세익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거는 물과 공기잖아요. 물과 공기. 근데 그 물과 공기와 100억과 놓고 오면 가치 있는 게 뭡니까? 물과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지만 100억이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만큼 물과 공기가 가치가 있지만, 근데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물과 공기처럼 어떤 가치 있는 주식들이 너무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런 가치주에 대한 그런 어떤 가치주이면서도 어떻게 좀
앞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그런 메리트가 없으면 그 주식은 계속 빠지거나 아니면 횡보할 거나 좀 그렇게 한다는 거죠. 특히 세상 점점 빨리 바뀌고 그 가치주보다는 더 메리트 있는 산업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좀 그런 거고. 그래서 저도 오늘 그 현대해상이라는 주식을 샀습니다. 이걸 왜 샀냐면은 저는 항상 그 주가를 폭락할 때 이런 가치주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빠졌기도 했고 결국 금리 상승의 수혜주는 보험주, 은행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기 트레이딩적인 관점에서 저는 산 겁니다. 단기적으로 한 10%에서 5%에서 10%뭐 이 정도로 좀 보고 산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JH 엘링께서도 본인이 투자 성향을 먼저 파악하시고 본인은 뭐 그냥 은행의 고배당을 바라보면서 쭉 가져가신다 하면은 은행주를 가져가시는 게 맞고,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나는 어떤 성장 산업에 투자해서 그런 걸 쭉 가져가시겠다, 좀 고수익을 좀 얻고 싶다. 근데 좀 리스크는 있겠죠, 당연히. 물론 뭐 성장주가 이렇게 쭉 성장할 수 없잖아요. 뭐 저기 그래프도 갔다가 꺾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갔다가 꺾이는 뭐 이런 부분을 견딜 수 있다면 성장주를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나, 좀 그렇게 싶습니다. 그렇게 좀 보고 싶고, 그리고 지금 같은 장은 좀 많이 좋은 장은 아닙니다. 좋은 장은 아니고, 물론 뭐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만 보통 이런 안 좋은 장에 이렇게 좀 성장하는 주식들이 많이 빠지면 팔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효성 첨단 소재를 가지고 있는데 뭐 수익률이 한 90%예요. 근데 계속 빠지고 주가도 계속 빠질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팔고 싶습니다. 근데 항상 그 예전의 경험을 비춰보면 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현대해상이 이런 주가가 많이 오르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유가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그러면 뭐 성장성도 평가받는 거고, 그동안 이 주식의 가치를 평가 못 받았던 게 한 번에 평가받으면서 쭉 올랐던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은 그렇게 가치가 있고 앞으로도 오를 종목은 계속 오른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어떤 경험을 보더라도. 그래서 이런 본인이 생각하기에 앞으로도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쭉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나, 좀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 박세익 전문가의 어떤 동영상을 주말간 쭉 봤습니다. 쭉 봤고, 그리고 이분은 이선엽 센터장이라고 신한 은행 쪽에 되게 통찰력이 높으신 분이 있습니다. 두 분 의견이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선엽 센터장의 의견 같은 경우에는 쭉 넘어가서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만 말씀드리면, 지금은 중소형주 장세가 아니라 대형주 장세다.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것은 대형주다. 큰 공룡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변화할 때라는 것은 드물다. 그러니까 올해 집 팔고 건물 팔고 들어오는 부자들이 많다. 이런 집 팔고 부자들을 부동산의 어떤 유형 자산을 팔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불안한 중소형주를 살까? 아니다. 대형주를 산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자체들이 주식이랑 유형자산, 안전자산으로 굴릴다가, 그러면은 이게 안전자산이라는 건 뭐죠? 주식에서도 대형주라는 거죠.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LG화학, 이런 성장하면서 크게 이게 상승하는 그런 대형 종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중소형주의 키맞추기에 대응하지 마라. 망하는 경우가 90%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현대중공업 작년이라고 하기로 2010년경에 현대중공업이 그렇게 성장주는 쭉 오른다, 이거 한번 성장주는 쭉 오른다, 이거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도 한번 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박세익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그 비관적인 시장만 찾아야 된다. 그 비관적인 거에 투자를 해라. 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관적인 거에 좀 투자를 하라고 하고, 그게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비관적이었던 산업이 코로나 때 좀 폭락했던 그런 산업들 있죠? 그런 산업들을 좀 투자를 해라. 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뭐 호텔, 레저 뭐 이런 산업들이라고 하는데, 근데 뭐 항공, 호텔, 레저는 여행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 싶고, 아무튼 그런 경기 민감주에 좀 많이 투자를 해라라고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누구의 말이 맞다고는 할 수 없고, 본인의 판단에 맞춰야 돼요. 본인의 판단에 맞춰야 되는 거고, 이거는 각 전문가의 대가들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식 생활을 한 3, 40년 한 그런 분들이 말씀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경험과 그리고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그거는 50대 50으로 가져가든 아니면 70대 30으로 가져가든, 아니면 나는 성장주만 할 거야 이렇게 가져가든, 본인의 판단에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앞으로도 성장할 주식에,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성장할 기업이 앞으로도 크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물론 뭐 단기적으로 보자면 지금 뭐 신세계라든지, 그리고 뭐 GS 리테일, BGF 리테일, 그런 어떤 코로나 때 이게 영업이익이 못 받은 종목들, 국내 이런 종목들이죠. 그리고 뭐 우리 경기 민감주라고 하죠. 뭐 건설, 금융, 화학, 어떤 코로나 때 이제 수출이 막혀가지고 수출이 안 됐던 그런 종목들, 의류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많이 오를 거다. 화장품주 많이 오를 거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3, 4개월에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오르겠지만, 결론적으로 1년, 뭐 길게 보면 2년 앞으로를 내다보면 어떤 성장 산업에 대한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두시고, 내가 예를 들어서 성장주 쪽에 조금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봤다 하면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이런 현대해상이라든지 뭐 금융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뭐 비껴 나오시는 것도 전 좋다고 봐요. 전 좋다고 보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조정이 다시 어떤 지수가 올라갈 때 다시 성장주로 그런 비중을 실는 뭐 현대차라든지, 그리고 뭐 효성 첨단소재라든지 이렇게 조정받을 때 이렇게 사두는 전략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솔직히 개인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누구도 모르죠. 이렇게 금융주가 이렇게 오르다가 어느 순간 또 꼬꾸라질 수도 있는 거고, 다시 이런 그 성장주들이 이렇게 다시 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근데 우리는 또 직장인이잖아요. 그러면은 가지고 그냥 꾸준히 갈 수밖에, 꾸준히 그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하고 2년 내지 3년 미래를 보고 꾸준히 간다. 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어떤 성향 뭐 그런 거에 따라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선엽 센터장도 좀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결국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리는 많이 없다. 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바이홀드다 샀다 팔았다는 쓰나매는 수익률 오히려 좋지 않다. 좋은 것은 팔지 말고 그냥 들고 있어라. 저도 이거는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맞다고 보고, 아무튼 뭐 요즘 장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개인의 어떤 좀 견뎌내시고, 뭐 저도 힘듭니다. 저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하리라고 보지만 견뎌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가 많이 오른다고 나스닥이 빠지잖아요. 나스닥이 빠지고 인플레 우려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 이 박세익 전문가는 그런 어떤 시장의 하락을 찾기 위한 빌미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예전에 미국 10년물 국채가, 그러니까 이 박세익 센터장이 얘기하기로 10년물 국채가 3% 이상 올라가면 그때 폭락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1.3%, 지금은 한 1.34%고 아직까지는 1.5% 이상 올라가면 그때 걱정해도 늦지 않다.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때 유가가 인플레 걱정할 때는 유가가 한 130, 140% 오를 때, 지금 한 65불? 60불에서 65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직은 인플레 걱정할 때는 아니다 라고 좀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주가는 조금 고벽한 상태에 있다. 좀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가지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런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어떤 멘탈을 잡는다고 해야 되나? 멘탈을 잡고 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뭐 비트코인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주식의 자산들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은 잘 모르지만 뭐 장기적으로도 어쨌든 오를 거라고 보지만, 현재로서는 너무 오른 거이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실체란 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기업들의 자산이 오르면 결국엔 주식이란 거는 그 기업의 영업이익과 매출이 오르면 당연히 그 기업의 주식이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비트코인은 뭘로 오르는 걸까요? 단지 수급에 의해서 오르는 걸까요? 저는 그걸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이 빠지게 되면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어떤 펀더멘탈이 살아있는 이상 나중에 그 본전으로 돌아올 거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고, 비트코인은 어떤 펀더멘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나중에 뭐 이게 실제 값어치로 쓰이고 뭐 그렇게 되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펀더멘털이라는 게 정립이 안 됐잖아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도 뭐 핀테크든 뭐든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쓰일 수 있는 대체 수단이긴 합니다. 크고 이제 자리 잡힐 수단이긴 하겠지만, 그런 어떤 펀더멘털을 확인한 후에 투자해도 좀 늦지 않다고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마치고요. 뭐 힘든 장이지만 뭐 다들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